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 오늘과 내일에는 최한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의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봤는데 네. 지금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른데 네. 아까 저도 그 배터리를 잠깐 봤거든요. 뭐 아직도 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엊그제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빼겠다라고 해서 다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급등이 나왔죠. 다만 저는 지금 이 에코프로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하고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쪽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더 올라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수급들이 지금 오늘도 확인됐지만은 바이오와 반도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상승이 안 나온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그 수급들이 지금 나눠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엔터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대안으로 이 포스트 에코프로를 좀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리뷰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말씀드릴지 잠시 뒤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종목 2차 전지를 특히나 포트 안에 담아봤고 수익을 네. 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더 따라붙기보다는 일단 그렇죠.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뭐 반도체, 바이오, 엔터까지도 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종목 리뷰해볼까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주가 상승의 DOU 하면서 DOU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시장 상승 그렇게 세진 않죠. 다만 엔터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DOU도 이제 5% 이상 올라가면서 어제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DOU를 보려면 버블의 어떤 유료 가입자 보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유료 가입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이 카카오엔터 자회사 소속의 아이브라든가 몬스타 X 그다음 또 중국 안드로이드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유료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그 아이돌 가수가 공연만 한다면 제가 볼 때 그때 버블은 아마 상할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엔터가 올라갈 때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DOU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DOU는 57,000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펨트론인데 바이오 그 반도체 쪽을 좀 미리 말씀드렸죠. 잠깐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세게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잠시 뒤에도 이 TSMC하고 이제 이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드릴 건데 결국 이 두 기업들이 1등을 계속 유지하건 또는 잡기 위해서는 이 미세공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3D 검사 장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게 또 펨트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14,000원 잡았었는데 오늘 800원까지 올라가면서 200원 모자랐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또 목표가 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다음날 바로 간 적도 있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개 말씀드릴 거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전일 DOU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공략을 해봤는데 네. 마침 오늘장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 자금이 살짝 이동한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오늘 또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게임 체인저는 LFP다. 아니 앞서 근데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나는 조금 살짝 거리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LFP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굳이 예를 들자면 네. 배터리 아저씨가 양쪽만 간다. 양극재 쪽을 조금 더 이야기하셨죠. LFP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LFP가 된다. 네. LFP가 왜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기사 하나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가 이제 모델 2가 나온다고 하는데 테슬라 모델 2에도 LFP를 탑재할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원래 이제 우리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뭐 원통형 배터리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가격이다. 왜냐면 이제 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전기차 시장을 키우는데 가격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 치면요. 사실 고성능 차량이 많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중저가 차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커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배터리를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LFP가 커진다라는 건데
2035년까지 배터리 시장이 816조 원까지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올해 시장 규모 예측이 160조거든요. 그럼 35년도에는 160조에서 816조까지 5배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로 친다면은 687기가와트시에서 연평균 25% 성장해가지고요. 2035년에는 5테라와트시까지 간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 주요 국가들이 이 탄소 중립 정책으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커다란 시장에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성능 배터리보다는 보급형이 더 차지할 것이다. 보급형, 저가형이 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건데 배터리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결국은 어떤 그 시장 확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격이 저렴한 LFP가 갈 수밖에 없고 완성차 기업들이 시장을 먼저 장악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싼 배터리보다는 좀 저가형 배터리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는요. 지금 LFP 비중이 중국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배터리 3사도 LFP 만들겠다라고 다 선언했고요. LG엔솔은 당장 내후년부터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LFP 비중이 45.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LG엔솔 기술 전략 팀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분이 그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테슬라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모델 2에도 LFP가 실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LG엔솔이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 LFP 배터리를 만들려고 지금 북미 공략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LFP는 제가 볼 땐 지금부터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LFP 배터리를 만드는 그 회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LFP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거의 힌트를 다 드렸어요.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 종목 아닌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는 탑 머티리얼입니다. 이 양극재와 함께 LFP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원래 탑 머티리얼이 네. 생산 설비를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LFP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생산 시설을 컨설팅하고 어떤 그 턴키로 이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기계라든가 뭐 어떤 이 배터리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어떤 그 기계들을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전체 공정에 대한 어떤 일괄 공정 라인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턴키로 공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뭐 믹싱, 정극, 조립 이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일괄 공급한다.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그 글로벌 기업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 머티리얼이 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매출액이 63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48억인데 그게 전년 대비해서 지금 2배로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18억 나오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114%, 2배 이상 증가한 거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LFP 전지 생산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LFP 배터리하고 설계와 제조가 가능한 기업이고 지난번에 이제 220억 규모의 그 미국의 아웍 넥스트 에너지의 LFP 2차 전지 조립 라인을 또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FP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고익 굽는 불판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쪽도 주가가 이제 뭐 직접 한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이걸 생산하고 있고 그런 어떤 조립 라인을 제공하는 게 탑 머티리얼 때문에 탑 머티리얼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이 LFP 생산 라인 만든다고 하니까는 거기에도 지금 들어갈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추정이 되면서 탑 머티리얼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LFP에서는 우리가 탑 머티리얼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테슬라의 LFP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조정하면서 같이 조정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사실 지금 더 올라가기도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실제 LFP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이런 싼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한다면은 오히려 좀 편하게 좀 수익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75,000원까지 최근에 좀 빠졌던 그 자리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오늘 저점이었던 62,000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가 62,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그 고기 굽는 불판을 만드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생각이 안 나셨나요?
예, 지금 생각났는데 네. 자익을 예, 아, 저는 일부러 이제 상호를 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가끔 맞아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는 그래 LFP도 우리는 해볼 만하다. 투자의 경우 가져보자. 네. 한 머티리얼로 공략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무엇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부터 볼게요. DSP의 위력이라고 네. 꼽아주셨는데요.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해서 네. 이 팹리스하고 파운드를 연결시키는 회사인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이 DSP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TSMC 고객을 뺏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 지금 ARM까지 인텔과 협력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이 DSP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하고 ARM하고 맞손잡았다. 이 깜짝 파트너십 발표에서 삼성과 TSMC가 이제 나중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인텔하고 ARM이, 그러니까 ARM의 이 그 저전력 시스템 온칩을 인텔의 1.8 나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다라고 MOU 체결한 거고, 우선 그 ARM은 이제 스마트폰 그 AP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용 시스템 온칩을 시작으로 해서 추후 자동차와 자율주행 칩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상할 거 없죠. 근데 ARM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의 IP 9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시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PC하고 서버 쪽에서 설계와 제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만날 일이 없는 건데, 지금 스마트폰 강자하고 PC 강자가 만났다라는 것은 지금 나중에는 이 어떤 그 파운드에 있어서 TSMC나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TSMC가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텔과 ARM 만남 자체도 사실 DSP 유력이 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ARM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상장이 공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 주에 소프트뱅크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지금 알려진 건데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좀 주가가 뜸할 수 있습니다만은 빠르면 이번 주에 승인해서 발표한다고 하는 건데, 원래는 런던 시장에 동기 상장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분할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만 상장했다고 발표했고요. 지금 이제 그 어떤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나온다고 한다면은 관련주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RM 관련주이자 또 이 DSP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저희가 첫 번째 종목도 두 번째 종목까지도 소개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딱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딱 네. 하나 남겨두셨군요.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볼게요. 네. 코아시아, 거의 코아시아가 대장격으로 오르지 않았나요? 오늘만 보면은 대장격인데 네. 내용도 보시면 사실 그 이 DSP 세계 기업들이 다 좋아요. 근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1등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일단 뭐 직원도 가장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RM에서 최고 등급의 반도체 공식 디자인 파트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ARM의 최고 등급의 그 공식 파트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도 당연히 파운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TSMC 고객, 그러니까 코아시아는 지금 삼성전자의 DSP인데 중국의 TSMC 고객을 코아시아가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코아시아가 이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아시아가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중국 AIoT의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에서 약 1억 불 달러 수주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10%를 이제 코아시아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삼성한테는 사실 코아시아가 너무 이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전에 이번 년 초죠. 일본에서도 TMC 고객을 유치했다. 그 일본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그 스쿠에 아로토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데, 이게 원래 여기도 TSMC를 TSMC 주로 이제 고객이었는데요. 코아시아가 영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뺏어갖고 지금 삼성전자 고객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DSP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TSMC는 원래 DSP에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 TSMC가 이제 이 시스템 이 파운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인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또 이 DSP를 키우고 있고, 코아시아는 이미 중국에 있는 고객, 일본에 있는 고객을 TSMC에 다 뺏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코아시아가 또 어떤 삼성의 유력한 이 DSP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일 먼저 올라서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끝내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금 어떤 그 반등 시도하다가 오늘은 좀 세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ARM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코아시아도 이제 이 ARM 또 최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전에는 이 정고점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좀 높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는 9,800원입니다. AD 네.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까지 네. 다 나왔네요. DSP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외 시장에 대한 얘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계속 반도체 바이오 말씀드리고 있는데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4시부터 볼 수 있고요. 오늘 요 내용도 지금 네이버 밴드에 최현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요 내용 그대로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현덕의 덕분에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